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관성부터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입니다. 자, 보자. 자, 봐. 이 관성을 설명하려면 우리 전에 배웠던 거 하나 설명해야 돼. 운동의 제2법칙. 뉴턴의 힘의 법칙이라 그래. 뉴턴의 힘의 법칙이 뭐지? F는, 그렇지. F는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야. ma. F는 ma. 이게 모든 물리학의 가장 많은 놈이야. 기본이 되는 법칙이야. 모든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 뭐라고? F는 ma. 자, 이걸 말로 해봐. 무슨 뜻이야? 얘를 말로 하면 무슨 뜻이게? 그렇지. 모든 물체에 무엇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 그 물체가 힘을 받으면 ma. 무슨 뜻이야? 질량에 대하여. m이 질량이야. a가 무슨 뜻이야? 속도가 변한다. 됐니? 그래서 F는 ma. 뉴턴이 뭐 찾아낸 거야? 모든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찾아낸 위대한 발견은 그 속도의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 힘을 받는다. 됐니? 속도가 변했다. 힘을 받는다. 이게 모든 물리학의 기초 이론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관성은 뭐냐라는 거지. 뉴턴의, 잘 봐. 자, 갑니다. F는 ma. F는 ma. 모든 물체가 힘을 받으면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한다. F는 ma. 자, 간다. 여기서 만약에 F가 0이면 F가 0이면이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관성 들어온 거야. F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F는 ma인데 얘는 0이 갈 수 있지만 m은 뭐야? 질량이지. m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m은 0이 될 수 없지. 질량이 0인 물체는 존재하지 않아. 질량이 0이면 물체가 뭐한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존재 그 자체가 뭐야? 질량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만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0인데 얘가 양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F꼴이 0이면 A꼴이 0이다가 성립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게 관성인 거야. F꼴이 0이면 A꼴이 0이다. 이게 관성인 거야. 다시 할게. 이게 무슨 관성이냐? 자, 봐봐. A가 0이야. 자, 간다. A가 무슨 뜻이었어, 아까? 속도의 변화량. 이 0이래. 무슨 뜻이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 이게? 그래, 정신. 하나 더 있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 이게? 등속도. 그렇지. 등속도. 등속도. 그러니까 정지 또는 등속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뭐하자? 알짜 힘을 받지 않는 거야.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모든 물체는 정지된 물체는 정지돼 있으려고 하고 등속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뭐한다? 등속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외부에서 힘을 받지 않으면. 알겠어요? 이게 관성 현상이야.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자. 잘 봐. 관성 현상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야. 이건 관성 현상이야. 잘 봐.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자, 간다.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가. 자, 좀 더 나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 버스. 됐니? This is bus. 이것은 버스다. 뭐 이런 영어야. 고등학교 가면 그 정도는 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그 정도 영어는 써야 돼. 알겠니? 그래서 버스가 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됐니? 들으시기도 좀 비웃네. 나 참 어이가 없네. 됐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버스가 이렇게 간다. 자, 여기 우리 주영이가 서 있어. 하하, 나의 주영이가. 여기까지. 자, 버스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자, 버스의 운동 방향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버스는 오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속도 운동 진행 중이야. 자, 지금 또 중요해. 갑자기 이 버스가 속도가 빨라지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자. 속도가 변하자는 거야. 근데 빨라지자고 방금 내가 그랬어. 빨라지자 그랬어. 빨라지자 그랬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해야 돼? 그렇지.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힘을 가한 거야. 이쪽으로 힘을 가하면 속도가 빨라졌겠지. 이제부터야. 빨라졌겠지. 그러면 등속도로 가던 버스가 쭉 가다가 갑자기 기사 아저씨가 속도가 붕 하고 빨라진 거다. 됐니? 그때 우리 주영이는 어떻게 될까? 주영이는 앞으로 넘어질까? 뒤로 넘어질까? 어느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그래, 뒤로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왜 뒤로 넘어질까? 여기서 얘는 분명히 뒤로 넘어질 거야. 왜 뒤로 넘어질 거야? 이걸 관성현상이라 그러고, 됐니?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뒤로 넘어뜨리는 이 힘을. 됐니? 잘 봐. 지금부터 끝난 거야, 이제. 봐봐. 관성력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그 힘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관성력은 마이너스 F라고 해. 항상. F는 마이너스 F야. 근데 얘도 힘이니까, 잘 들어야 돼. 힘이니까 모든 힘은 어떻게 나와야 돼? F는 뭐 나와야 돼? MA라고 나오는. 그렇지. MA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주영이를 넘어뜨린 힘인 거야. 어느 쪽으로 작용해? 자, 이걸 말로 쓴다. 외워. 즉, 이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외력의 반대로. 아, 관성력은 외력의 반대라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관성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자, 봐. 우리 주영이가 여기 서 있지. 근데 선생님이 또 같이 서 있었어. 내가 우리 주영이를 사랑하니까 같이 서 있었어. 됐니? 급출발하면, 됐니? 주영이가 잘 넘어져, 내가 더 잘 넘어져. 내가 더 잘 넘어진단 말이야. 우리 주영이는 50kg인데 나는 65kg이란 말이야. 알겠니?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따라서 급정거를 하면 질량 큰 새끼들이 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가속도에 비례해. 이 버스에 뭐에 비례하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급출발하거나 급제동을 했을 때 관성력을 느끼는 거란다. 알겠니? 그게 관성력인 거야. 그래서 관성력은 외력을 받으면 외력의 반대로 작동하는 힘, 그걸 관성력이라고 하고, 저 힘을 정의 내릴 때 뭐라 하는 거야?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힘. 왜? 급출발하는 힘이 싫단 말이야. 그래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외력의 반대로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잘 들어. 두 가지 외울 거야. 관성력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체에 관성력이 없다. 관성력이 다시 관성이 나타나지, 다시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관성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몸 속에는 다 관성력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그 관성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언제 나타나는가? 그 관성력이 외력을 받으면. 어느 쪽으로? 외력의 반대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지된 모든 물체 또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관성력이 없다. 그럼 무조건 어때야 돼? 틀린 거야. 관성이 없는 물체는 없어. 질량을 갖는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단 말이야. 언제 나타나는 거야? 외력을 받으면. 어느 방향으로?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외워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관성력은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뭐에 비례하고?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너네 이 관성력 생활 속에서 많이 느껴봤잖아. 또 어디서 많이 느껴봤어? 그리고 관성력은, 다시 할게. 이제 됐지요? 이제 뭔지 알았지? 그리고 얘는 관성력은 언제? 내포된 힘이라 그래. 항상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작동하는 거야? 외력을 가하면. 어느 방향으로? 외력의 반대로 작동하는 힘. 이걸 우리 뭐란다고? 관성력이라고 하나요? 관성. 이해됐죠? 외워야 돼. 관성 언제? 외력의 반대. 관성 언제? 외력의 반대. 됐습니까? 관성력은 외력을 가할 때만 작동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좀 더 들어가긴 나올 건데 다음에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됐죠? 그래서 우리는 관성은 여기에 결론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관성은요. 이렇게 관성의 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F는 MA니까 관성의 크기야. F는 MA야. 관성력을 쓸 때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쓰면 관성력이야. 됐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쳐 줄게. 그래서 관성력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속도의 변화량에 비례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관성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거야. 외력의 반대로 작동하는 거야. 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관성을 맨 처음에 설명한 게 여러분들 책에 보충학습란에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관성을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자 봐.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희들 중학교 때 나왔던 걸 거야 이거. 자 봐. 여기 있는 애가 공을 굴리면 어디까지 올라와? A까지 올라오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애가 굴리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왜 그래? 나도 모르지. 근데 그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뭐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치?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저 쇠구슬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뭐야? 그건 모른단 말이야. 분명히 뭔가가 그 쇠구슬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써버리면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C는. 그지? 제 몸속에는 저 높이에 해당하는 뭔가가 안에 들어 있단 말이야. 내포된 힘. 안에 들어있는 힘이야. 측정되지 않아? 측정되진 않아.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갈 거라는 거야? 저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다 쓸 때까지 영원히 갈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관성은 그냥 내포된 힘인 거야. 알겠어요? 언제 작동해? 외력을 가하면. 어느 쪽으로 작동해? 외력의 반대로. 알겠죠? 관성이었습니다. 관성. 외력을 가하면 외력의 반대로.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은. 자, 이런 현상이겠죠? 현상들이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관성 현상입니다. 얘는. 얘도 관성 현상이겠죠? 됐죠? 자, 조금 급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성은. 자, 관성의 법칙. 방금 전에 했던 거야. 힘을 가하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정지됐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통합과학 물리원에서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가장 중요시해. 지금 달 얘기가. 그래서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운동량 갑니다. 운동량. 첫 번째 정의부터 갑니다. 운동량이 뭐야? 그렇지. 운동량이 뭐야? 그 정의부터 가야 되는 거야. 운동량이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이야. 다시. 운동량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인 거야. 다시. 운동량 뭐야? 물리적 양이야. 그럼 다시 합시다. 물리적 양은 뭐야? 내가 우리 처음에 물리할 때 가르친 것 같은데 우리 물리량 뭐야? 물리량.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잖아. 물리량 뭐야? 측정 가능하고 대소비교 가능한 것만 물리량인 거야. 측정 가능하고 대소비교 가능한 것만 물리량인 거야. 알겠어? 김밥, 너 키 얼마야? 175. 아이, 저 키도 조그만한 게. 선생님, 177. 됐니? 177! 됐니? 측정 가능하고 대소비교 가능하지. 나의 키 177, 175. 쬐깐한 것. 됐니? 카우스가 우리 김밥 천국보다 2cm 더 커. 자, 키는 그럼 뭐야? 물리적 양이야. 그치? 측정 가능했고 내가 대소비교 중에 내가 2cm나 더 컸잖아. 됐어? 김밥. 몸무게 얼마야? 68kg? 됐니? 몸무게를 68kg이라 그런다. 참. 넘어가자. 됐니? 68kg이래. 됐어? 근데 선생님 얼마야? 65kg. 177! 65kg. 야호! 175! 68kg 비만.
완벽한 퍼펙트. 알겠니? 자, 몸무게는 누가 더 커? 그죠? 우리 김밥이 더 크지? 얼마나 더 커? 3kg이나 더 나가. 그러면 몸무게는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 가능하지? 그러면 몸무게는 물리량이 아니야. 물리량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리량이야. 됐지? 자, 봐. 김밥이 잘생겼어? 햄이 잘생겼어? 선생님 훨씬 잘생겼지. 그럼 너는 또, 그지? 너무 대놓고 쟤 또 울잖아. 괜찮아, 임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훨씬 잘생겼지? 자, 봐. 선생님 훨씬 잘생겼지. 몇 배 잘생겼어? 12만 7,586배. 됐니? 선생님이 쟤보다 12만 8,086배 더 잘생겼지. 근데 아주 간혹가다 없겠다. 그지? 누가 봐도 제가 잘생겼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근데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아는데 딱 한 명 있을 거는 같아. 그지? 쟤네 엄마. 그지? 바쁘니까 가자. 봐. 그럼 나의 잘생김은 물리적 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측정 가능하지 않아. 물론 내가 훨씬 잘생겼지만 쟤보다 몇 배 잘생겼는지가 측정이 안 돼. 키는 분명히 내가 2cm나 더 컸어. 몸무게는 제가 3kg이나 더 나갔다고. 잘생긴 건 물론 내가 12만 배 정도 잘생긴 것 같지만 측정이 불가능하네. 자, 우리는 잘생겼다, 이쁘다, 착하다 라는 그런 형용사적인 걸 쓰는 거는 물리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양,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물리적 양은 측정을 어떻게 해? 질량 곱하기 속도로 하더래. 그래서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적 양이니까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 속도를 곱하는 물리적 양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정한 거야. 키는 지면으로부터 몇 cm까지냐라고 해서 우리가 재듯이 몸 무게는 저울에 올라갔을 때 지구 중력이 잡아 당기는 그 질량 값을 계산한 값일 때,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일 때 운동량이라 그러고, 그럼 운동량은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 되겠네? 그래서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 해보자고. 아무나 쪽팔리지만 됐니? 와우, 쪽팔려요. 자, 얼마짜리 할까요? 2kg짜리가 됐니? 얼마로? 5m/s로 가자. 간단한 거야. 그럼 운동량은 측정 가능하지. 왜? 질량 곱하기 속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얼마야? 2, 5, 10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단위는 그대로 갖다 쓰면 돼. 킬로그램 미터/세크. 됐니? 그래서 운동량 얼마야? 10kg 미터/세크짜리입니다. 그러면 일단 측정했죠. 그럼 대소 비교 가능할까요? 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얼마짜리 갈까? 그냥 똑같이 하자. 자, 볼게요. 얘는 이쪽으로 갑시다. 얼마 할까? 얘는 5kg짜리가 얼마로 갈까요? 얘는 3m/s로 갑시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지? 그럼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3호 15kg 미터/세크. 이게 운동량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 운동량 가, 아래 거 운동량 나. 그럼 운동량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 나가 가보다 얼마 더 커? 5kg 미터/세크만큼 크지. 측정 가능했고 대소 비교 가능했지.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적 양입니다. 운동량이라는 정의를 방금 배우셨습니다. 운동량. 알겠어요? 운동량인 거야. 됐습니까?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 정의는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을 계산해서 틀린 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야. 운동량이라는 말은 그냥 질량에다 속도만 곱하면 되는데. 두 번째, 운동량은 예전에 이제 벡터 뭐 이런 걸 썼는데 우리 이제 그런 용어를 안 써서, 운동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방향성입니다. 운동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성을 물어봐. 운동량의 방향은. 근데 아주 쉬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잘 봐. 질량 곱하기 뭐였어?
속도였죠. 근데 얘가 방향성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질량은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운동량의 방향성은 누구의 방향성을 갖는 거야? 속도의 방향성이 운동량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성은 무조건 속도의 방향성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자 보세요. 방금 전에 하나 했던 거예요. 2kg짜리가 너희들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5m/s로 갑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달려가는 놈이 하나 있네요. 짜잔. 얘는 2m/s로 날려가요. 2m/s로 갑니다. 질량은 5kg짜리였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 거 가라고 하겠습니다. 가의 운동량은 얼마야? 2호 10kg m/s. 됐습니까? 두 번째 밑에 거 2호 10kg m/s. 그러면 위에 걸 가라 그랬어요. 가와 나의 운동량은 같다. 틀립니다. 운동량은 방향선까지도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운동량은 방향성까지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운동 방향성까지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때? 잘 봐. 우리가 오른쪽을 내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얼마야? 플러스 10kg/s.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10kg/s 되겠습니다. 즉 운동량은 다릅니다. 근데 무엇은 같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크기는 방향을 뺀 물리적 양이에요. 절대값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게 시험 문제 내겠죠. 너무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하지만 가와 나의 운동량은 다르다.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뭣도 같아야 된다?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야? 운동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량. 엄청 중요한 거야. 운동량 알겠니?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포인트 뭐라고? 방향. 방향. 운동량의 방향. 운동량. 됐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은 나의 승용차네. 질량 곱하기 속도. 중요한 건 뭐라고? 방향성.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왔네요. 자, 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운동량의 변화량 가겠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언제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 거야. 모든 변화는 나중 값에서 처음 걸 빼면 모든 뭘 변할 수 있어? 변화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우리 남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남학생들 나중에 여자친구들 보면 다 성형했단 말이야. 이게 다 성형한 거야. 알겠어? 좀 했네? 그렇지? 그거 어떻게 알아? 성형 전, 성형 후. 성형 후 사진에서 성형 전 사진을 빼버리면 되잖아. 알겠니? 그래서 사진 2장 갖고 오라 그래야 돼. 나중에 만날 때 성형 전, 성형 후. 차이는. 알겠지? 안나. 됐어? 우리 성형 전 거 보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너무 쉽잖아. P라고 써놨는데 정확하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를 앞에 삼각형 하나 붙어 있어야 돼. 이걸 우리 뭐라 읽어? 델타. 됐니? 델타의 한국말은 변화량이란 뜻이야. 그래서 델타 P 그러는 거야. 운동량 약자 P거든. 델타 P는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을 씁니다. 라는 거야. 처음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언제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언제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냅니다. 됐어요? 이 문제를 내요. 이 문제를 내는 거야. 오 마이 간다. 알겠지? 왜 잠을 안 들지?
됐어?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얼마짜리 할까요? 10m/s로 달려갑니다. 얼마짜리 할까요? 2kg짜리 되겠습니다. 저 벽에서 맞고 공이 튕겨져 나옵니다. 맞고 튕겨져 나온 거야, 지금.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얼마로 나올까요? 8m/s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같은 공이야. 맞고 튕겨져 나온 그림이야, 지금. 됐어요? 10m/s로 가던 공이 벽과 충돌 후 8m/s로 튕겨 나오고 있는 거야. 저 공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게? 이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야. 알겠니? 됐어요?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오면 내가 우리 주영이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수 있어요. 알겠니?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주영아 얼마야? 4kg/s. 우리 주영이는 방금 머리카락이 다 뽑혔습니다. 됐어요? 지금 다른 반에서 첨강 수업 들어온 친구 있어요. 창우야, 됐니? 얼마야? 우리 창우도 다음 반 들어가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됐니? 됐어? 나의 똑순이 있죠? 은영아 얼마야? 그렇죠. 우리 은영은 알잖아요. 그치? 됐어요? 얘 시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왜? 너희들이 4를 부를 테니까. 하지만 답은 절대 4가 될 수 없지. 왜? 처음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충돌 후 공이 어디로 갔어? 반대로 갔지. 그러니까 얘 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반대 방향 속도니까 마이너스 속도가 돼야 되는 거야. 또는 이 방향이 마이너스였다면 이 방향이 플러스가 돼야 되고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 알겠니?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질량은 안 바뀌었으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나중 운동량 얼마야? 8에 16 마이너스 16 단위 생략할게요. 킬로그램 미터/s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20이 돼야 되겠네요. 20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은 얼마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36kg 미터/s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플러스로 했다면 얘가 이 벽을 뚫고 얘가 이렇게 가야 돼. 8m/s로. 알겠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플러스 10으로 가던 게 플러스 8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튕겨 나왔다 그랬잖아. 방향이 바뀐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문제 나오지? 그럼 무조건 생각해야 돼. 방향 바뀌었겠구나. 방향 바뀐 것만 문제를 내는 거야. 안 그러면 산수잖아, 너무. 알겠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지만 방향이 바뀌었어, 바뀌지 않았어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란다. 이해됐죠? 아유, 우리 은영이만 우리 은영이 딱 알지? 됐어? 조용히 있다가 머리카락 3개 뽑고 가라. 알겠니?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에서 방향 전환이야. 너무 쉽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더 이상 다른 것도 없어. 알겠어요? 운동량 변화량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운동량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운동량. 됐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하나 더. 이번에는 오늘 2개 배울까? 2개. 이번에는 충격량. 우와! 충격량. 짜잔짠짠. 충격량이야. 충격량의 정의는 뭐야? 또 뭐요? 왜 하나 PPT가 잘못 들어왔네. 충격량의 정의는 또 뭐야? 또 물리적 양이야. 또 물리적인 양이래. 무슨 뜻이야? 측정 가능하고 대수 비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충격량은 앞에 선행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 있어? 충돌하는 물질.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으면 충격량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져. 이제 다시 보자. 충격량 뭐야? 충돌하는 물체가 받는 물리적 양이야. 그러니까 충돌하는 물체가 받는 물리적 양이니까 얘 또한 뭐 돼야 돼?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측정 가능한 값이 얼마야? 충격량 뭐야 돼? 충격량 뭐야? 충격량 뭐야? 충돌이 일어날 때 받는 물리적량. 충돌이 일어날 때 받는 물리적량. 충돌이 일어날 때 받는 물리적량이라는 거야. 충돌이 일어날 때 받는 물리적량. 알겠어요? 자, 구합시다.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린 충격량 약자로 I를 쓰는데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충격량은 얼마의 힘을 얼마 동안 받는 거야, 충돌할 때. 됐니? 그래서 힘의 단위 뭐 써야 돼? 뉴턴. 시간의 단위 뭐 써야 돼? 세크. 충격량이 뭐야? 힘 곱하기 시간. 단위는 뉴턴 세크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충격량을 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세게 맞으면 되죠. 알겠니? 충격량을 세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오래 맞으면 되죠. 그래서 센 힘으로 5분 동안 맞을래? 센 힘으로 10분 동안 맞을래? 센 힘으로 하루 동안 맞아볼래? 어떤 게 훨씬 더 충격이 세겠어요? 그래,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세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조금 헷갈리는 거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정의는 그래. 충격량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으로 측정 가능하고 대소 비교 가능한 거. 이게 충격량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충격량이 아까 운동량에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충격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봅시다. 무슨 예냐면 얘야.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걸로 하려고 해서 내가 얘를 따왔어. 자, 봐봐. 충격량은 선생님 봐야 돼. 지금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됐니? 내가 얘를 따오는데 얘는 별로 좋진 않아. 설명하기가. 조금 더 쉬운 걸로 설명해 줘 볼까 내가? 잘 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거.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훨씬 더 나아. 됐어요? 이게 덤프 트럭이야. 겁나 큰 차야. 알겠니? 겁나 큰 차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에 아주 쬐깐한 차가 있어. 어우, 쬐깐한 차야. 조그만한 차가 있어. 빵! 하고 충돌했어. 됐니? 빵! 하고 충돌했다. 그러면 엄청 큰 차하고 조그만한 차, 얘를 라지 A라고 합시다. 얘를 라지 B라고 합시다. 두 놈이 여기서 충돌했습니다. 잘 봐. 충격량은 누가 더 커? 두 놈이 충돌할 때 충격량은 누가 더 큰 거야? 충격량은 누가 더 클까? 무조건 같아.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도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격량이 서로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무조건 같아. 됐습니까? 외워. 그리고 설명해 줄게. 왜 같은지. 자, 충격량 시작합니다. 충격량은 자, 봐. 지금 더 중요한 거니까. 봐. 라지 A가 뭘 때려? 그렇지. B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B를 이렇게 충돌했겠지. 이건 누가 받은 힘이야? B가 받은 힘이야. 근데 봐. 큰 차가 작은 차를 때렸지. 그럼 작은 차가 뭐 해야 돼? 큰 차를 때려. 됐니?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두 힘의 크기는 어떨까? 두 힘의 크기는 그렇죠. 무조건 같지. 하긴 무조건 같지. 왜? 작용, 반작용. A가 B를 때린다. B는 뭐 때리는 거야? A를 때리잖아. 자, 선생님 주먹 봐봐. 어머나 이렇게 작고 아주 보드라운 아주 조그마한 주먹이지. 이 작고 보드라운 주먹이 칠판을 갖다 때린다고. 됐니? 그러면 손이 칠판을 때렸지. 칠판은 내 손을 때렸잖아. 힘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 같아. 알겠니? 같단 말이야. 손이 칠판 때린다. 칠판이 손을 때린다.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은 거잖아. 그래 선생님이 여러분들 싸대기 때리잖아. 빡 하고.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 선생님 싸대기 딱 때리면 왜 때려요? 아프잖아요. 나도 아파. 나도 아프다고. 알겠니? 손바닥이 네 싸대기를 때렸겠지. 네 싸대기는 내 손바닥 때렸잖아. 너 볼때기 아프지? 난 손바닥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손바닥으로 맞으면 아 선생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물리 좀 하는 놈들인데 물리를 못하는 새끼들은 내가 때리지 왜 때려 뭐 고발
공부를 졸라 못하는 것들이야. 알겠니? 그 앞에 있는 애들 뺀났으면 어떻게 막 그러는 거야. 괜찮아. 아프지? 선생님 손톱은 얼마나 아프겠니? 됐어요. 선생님 많이 아프시죠? 이렇게 항상 위로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힘의 크기는 같은 거야. 두 번째, A가 B 때리는 시간과 B가 A를 때리는 시간 어때야 되겠어? 충돌 시간이야. 빵!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손이 칠판 때리는 시간과 칠판이 내 손을 때리는 시간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에 네가 받는 시간 TA, 네가 받는 시간 TB, 그런데 이 시간도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이걸 뭘 한다고? B가 받은 충격량이야. 그럼 얘네 두 개, 이거 힘 받은 거 FA야.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 A가 받은 충격량이야. 그래서 모든 충돌이 일어나면 두 새끼의 충격량은 그 새끼들의 질량과 관계 없이 충격량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딱 하나가 반대야. 뭐가 반대야? 그렇지. 힘의 방향이 반대지. B는 오른쪽으로 힘받았고 A는 왼쪽으로 힘받았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힘이라면 쟤는 마이너스 힘을 받았겠지.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충격량의 뭐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른 거야. 됐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도 두 새끼의 충격량은 무조건 같은 거야. 충격량이 다른 충돌은 존재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그 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야. 됐니? 덤프트럭이 갑니다. 덤프트럭이 가는 거야. 근데 와서 잠자리가 충돌해서 벽에 빡 와가지고 됐니? 덤프트럭 창문에 잠자리가 와서 빵 하고 됐니? 충격량의 크기 누가 더 커? 이렇게 묻는 거야. 누가 더 커?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야. 알겠니? 봐봐. 지금 얘 어마무시하게 큰 머리통이 있잖아. 선생님의 손가락 조그만한 손가락이 가서 충돌을 할 예정이야. 알겠니? 그러면 충격량 누가 더 큰지 봐봐. 왜 너가 이야. 그지? 남학생을 해야지. 여학생을 내가 어떻게 해. 그지? 됐니? 별거 아니야, 말이야. 어우, 아주 맑고 투명한 소리도 났어. 충격량은 어때? 아프지? 선생님 손은 아프겠지. 그 충격량은 어때야 돼? 같은 거야.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라. 알겠니? 수업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 증정하겠습니다. 알겠어? 너만 먹어? 알겠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내 말 이해갔어?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충격량이 다른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서 네가 울면 수업 분위기 싸해진다. 알겠니? 기분 나빠도 집에 가서 울어라.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충격량. 그래서 옛날에 덤프트럭하고 잠자리가 충돌했어. 충격량 누가 더 커? 그래, 같은 거야. 피해는 잠자리가 더 많이 보는 건 다음 시간에. 알겠니? 잠자리는 죽었지만 뭐 덤프트럭은 아무 문제도 없겠지.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그건 다음 시간 얘기고. 오늘은 충격량에 집중합니다. 충격량이야. 어떤 충돌이라도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충격량의 뭐가 달라? 방향이 반대인 거야. 다시 돌아갈게요. 예. 다시 봐. 야구 배트가 공을 어느 쪽으로 때려?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럼 이건 공이 받은 힘이야. 됐니? 근데 공은 야구 배트를 어느 쪽으로 때려? 그렇지, 반대로. 공은 야구 배트를 이쪽으로 때렸겠지. 됐어요? 이건 배트가 받은 힘이야. 됐니? 그럼 공이 받은 힘과 배트가 받은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시간은 어때야 되겠어? 그건 다를 수가 없잖아. 접촉했다 떨어질 텐데. 그래서 얘가 받는 시간. 그럼 두 놈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충격량이 나와야 되겠지. 충격량의 크기가 다를 수는 없어. 이해됐어? 뭐가 하나 다르긴 해. 뭐가 달라? 그렇지. 힘의 방향이 달라. 그래서 뭐가 달라? 충격량의 방향은 다른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 내가 다음 시간에 뭔가 계산 막 하고 그런다.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 다 물어볼까? 시험 문제 다 물어보면 아주 쉬운 거야. 됐니? 공의 충격량을 줄 거야.
됐니? 근데 질문에서 공의 충격량을 안 물어봐. 뭘 충격량 묻겠어? 그렇지, 배트의 충격량을 묻는 거야. 아는 사람 뭐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푸는데 모르는 새끼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공의 충격량을 주고 왜 배트의 충격량을 구하라는데요? 선생님 인쇄 오류인데요? 됐니? 무식하면 조용히 있어. 알겠니? 됐어? 됐니? 그래서 공의 충격량과 바쁘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다시 와서 이렇게. 충격량. 됐어요? 충격량 뭐라고? 충돌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 어떻게 구한다고? 힘 곱하기 시간. 자, 충격량도 뭐야? 방향성이 포인트야. 근데 역시 마찬가지야. 봐, 충격량의 약자는 I인데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시간에 방향성이 어딨니? 있으면요. 미쳤어. 시간이 뭐 오른쪽으로 가니? 시간은요 왼쪽으로 가니? 아니야 선생님 시간 돌고 돌던데요? 죽여버린다. 시계가 돌고 도는 거고 시간은 돌고 도는 게 아니야. 알겠니? 네 시계가 돌고 도는 거겠지? 시간의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시간의 방향성이 없어.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곧 누구의 방향이겠어? 힘의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방금 전에 구했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제부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까 엄청 집중합니다. 자, 갑니다. 충격량. 충격량, 충격량, 충격량. 자,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F 곱하기 뭐? 시간 T. 이렇게. 약절 한번 써봤습니다. 충격량 어떻게 구해? FT. 충격량 어떻게 구해? FT. 자, 지금부터 매직쇼. 가우스의 매직쇼가 시작됩니다. 자, F는 MA. 그렇죠. F는 MA. M, A, T. 됐나요? 그 위에 식이나 아래 식이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FT나 MAT나. 됐어요? 계속 한번 해볼까요? 됐니? F는 MAM. 근데 A가 뭐죠? 가속도. 그렇지. 속도의 변화량. 그럼 속도의 변화량은 뭐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었어. 그래서 우리 가속도 구할 수 있어. 시간 동안에 얼마의 속도가 변하는지. 그럼 얘를 바꾸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어떻게 구해야지?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곱하기 T.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용어로 뭐가 있어요? 약분이라는 전문용어가 있어요. 야우, TT 지워져요. 여기서 왜 지우냐고 물으면 곤란해요. 알겠니? 전문용어로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합시다. 이걸 정리하세요. 이걸 정리합니다. 정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리 못하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와우. 그래서 얘하고 가니까 M 나중 빼기 M 처음 이렇게 되죠. 얘가 뭐죠? 오늘 배운 거잖아.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를 구한 거야. 그럼 이게 뭐지? 나중 운동량. 질량에다 처음 속도를 곱한 거잖아. 뭐야 그러면? 처음 운동량.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 오늘 구한 거잖아. 즉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선생님 지금 뭘 구했죠? 충격량을 구했죠. 그렇죠. 충격량을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배운 거야. 충격량을 구했더니 뭐가 나오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의 99.9%는 다 예로 풀 거야. 됐니? 예로 푸는 거야. 뭐라고? 충격량을 구해라. 뭘 구하라는 뜻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뜻이야. 다시 충격량을 구해라. 뭘 구하라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지울게요. 식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됐습니까? 자, 아까 우리 주영이 머리카락
뽑고 간다 그랬었지. 그 문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주영이의 머리카락 문제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잘 봐야 돼.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얘 아까 주영아 몇 킬로그램짜리였더라? 2kg짜리 얼마로 왔더라? 10m/s로 왔어. 됐어요? 학교 시험 문제 답은 다 이 문제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 문제만 할 줄 알면 모든 충격량 문제는 다 풀 줄 아는 거야. 제가 벽에서 맞고, 됐니? 벽에서 맞고, 자 간다. 벽에서 맞았다. 맞고 튕겨져 나갈 때 얼마로 튕겨져 나갔더라? 아까 8m/s로 나갔다. 이렇게. 이 문제였어. 기억나? 이 문제였어. 자, 시작합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 저 벽의 충격량은 얼마야? 이 벽의 충격량은 얼마야? 이 벽의 충격량은 얼마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벽의 충격량은 얼마야? 못 구하는 거야. 그치? 근데 아까 했지, 우리가 충돌할 때 뭐는 똑같다 그랬어? 두 놈의 충돌의 충격량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벽의 충격량은 결국에 누구의 충격량과 같아? 이 공이 받은 충격량과 같겠지. 그러면 벽의 충격량을 구하라지만 나는 공의 충격량을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야죠. 한번 돌렸다. 됐어요? 벽의 충격량을 구하라 그랬지만 나는 충돌이 일어나면 모든 충격은 같기 때문에 벽의 충격량을 구하라 그래서 못 구하네. 그럼 뭐 구하면 되겠어? 공의 충격량을 구하면 되겠어. 근데 공의 충격량을 구하려고 그랬더니 공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지 공이 받은 힘도 없어. 공이 받은 시간도 없어. 그럼 뭘 구하면 돼? 공의 충격량은 뭐랑 같아야 돼? 공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야. 그럼 나는 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네.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곧 공의 충격량과 같을 테니까. 그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지. 아까 내가 구해놨었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얼마야? 16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20.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6kg/m에 뭘 가져 이게? 마이너스 36kg/m의 운동량 변화량을 갖는 거야. 그럼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지 누구 거? 공의.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공의 충격량이지. 그럼 공의 충격량은 다시 누구의 충격량과 같아야 돼? 벽의 충격량과 같아야 되겠지. 그럼 벽의 충격량은 얼마가 돼야 돼? 36kg/m. 됐니? 그 마이너스 값은 요거는 지금 뭐가 돼야 돼? 이 공의 운동 방향, 요 방향을 플러스 잡고 요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됐니? 요 마이너스는 뭘 말하는 거야? 방향을 말하는 거야. 방향을. 됐니? 근데 내가 지금 뭘 물어봤어? 공의 충격량을 물어봤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하나 더 있어. 마지막 문제야. 그러면 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 값은 얼마야? 36kg/m의 충격량의 크기 값을 받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저 공과 벽이 접촉한 시간이 0.01초라면 이 공이 받은 충돌 시간이 0.01초라면 그럼 뭣도 물어볼 수 있어? 저 공이 받은 또는 저 벽이 받은 힘의 크기도 물어볼 수 있지. 왜? 공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충격량이 얼마로 계산이 된다 그랬었지? 36으로 계산이 된다 그랬었지? 36. 그럼 나한테 시간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 방금 줬지? 얼마로? 0.01초로 줬단 말이야. 시간이 0.01초로 줬단 말이지. 그럼 이거 넘겨버리면 얼마가 돼야 돼? 힘은 100을 곱하면 되겠죠? 3600N의 힘을 받은 거야, 저. 이렇게 이어가는 거야, 문제가. 이게 가장 기본형의 문제인 거야. 세트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세트가 돼야 되는 거야.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 근데 그 충격량은 다시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야.
앞으로 모든 문제는 요 세트 안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주든 상관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넘기고 갖고 붙이고 맞히고 해갖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너무 많은 걸 배웠어. 오늘 뭐 배웠어? 첫 번째, 물리적 양 2개 배웠어. 물리적 양 2개 배웠어. 물리적 양 2개 배웠다고. 첫 번째, 운동량. 두 번째, 충격량.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을 배웠어. 운동량은 수시로 변한다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인 거야. 근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랑 같다고? 충격량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방향성. 됐니? 그래서 충돌 문제가 나타났거나 이런 운동량 문제가 나왔다면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게 문제 푸는 가장 기본인 거야. 저 새끼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방향 바뀌었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2분만 더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충격량 한 김에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할게. 다음 시간에 할게 이거는. 즉 그래서 충격량은 그래프로 만들어져. 어떤 그래프로 만들어질 수 있어? 힘, 시간의 그래프. 됐어요? 힘. 자, 봐. Y축 힘, X축 시간. 그러면 여기서 면적을 구하면 뭐 나와?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뭐가 나와야 돼? 면적을 구하면. 모든 그래프에서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X축 곱하기 Y축이지. X축 곱하기 Y축 하니까 뭐가 나와야 돼? 요 면적이 충격량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거 가르쳐 주려고 안 그런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면적이 뭐라는 걸로 문제 풀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로 문제를 풀겠지. 그래서 저 면적을 구해서 저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면적 구해서 저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갈 거라고. 알겠어요? 오늘 배운 게 너무 중요하다. 물리의 가장 기초 이론 배운 것 알겠니? 그래서 얘는 힘이 일정할 때, 얘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 어쨌든 간에 면적이 충격량이야. 그래, 운동량 변화량이야. 이렇게 하자는 거야. 됐어요?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다. 물리에 시작한 거야. 다음 시간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